안녕하세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효진 주무관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일반 음식점과 휴게 음식점에서 조리한 음식을 배달앱을 통해 판매할 때의 원산지 표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음식점에서는 29가지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에 대해 매장뿐만 아니라 배달앱에도 표시해야 하며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음식의 포장재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원산지를 표시할 때에는 메뉴명과 함께 대상 품목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이 기준은 매장, 배달앱, 음식의 포장재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먼저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29개 품목입니다. 농산물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유산량이 포함된 염소고기, 배추김치에 사용된 배추와 고춧가루, 밥, 죽, 누룽지에 사용되는 쌀, 두부류, 콩국수, 콩비지에 사용되는 콩으로 총 9가지이며 수산물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등 총 20가지 품목이 있습니다. 대상 품목별 원산지 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축산물은 식육, 포장육, 식육 가공품이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축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조리에는 날것 상태로 조리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특히 국내산 소고기를 사용하는 경우 식육의 종류도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식육 가공품을 사용하는 경우 식육의 종류 표시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배추김치를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경우 배추와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각각 표시해야 합니다. 봄동, 얼갈이 배추로 만든 배추김치뿐만 아니라 배추김치 가공품, 겉절이, 보쌈김치, 백김치 등도 원산지 표시 대상입니다. 참고로 배추김치 이외에 일반 양념으로 사용되는 고춧가루는 표시 대상이 아닙니다. 쌀은 밥, 죽, 누룽지로 조리하는 경우에만 원산지를 표시하며 쌀 가공품과 찹쌀, 흑미, 유생미, 찐쌀도 포함합니다. 참고로 떡볶이, 떡국 등에 사용된 쌀은 원산지 표시 대상이 아닙니다. 콩은 가공두부, 유바를 제외한 두부류, 콩국수, 콩비지로 조리하는 경우에만 원산지를 표시합니다. 또한 두부류, 콩국수, 콩비지에 사용되는 콩을 주 원료로 하는 콩 가공품도 표시 대상입니다. 음식점에서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총 20가지입니다.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쭈꾸미, 가리비, 우렁생이, 전복, 방어, 부새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 수산물의 가공품도 원산지 표시 대상입니다. 다음은 음식점에서 가공품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음식점에서 식재료로 가공품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가공품에 포함된 주 원료가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이라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대상 품목은 식육 가공품, 배추김치, 쌀, 콩 가공품입니다. 그렇다면 식육 가공품이란 무엇일까요? 식육 가공품에는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 저장류, 양념 육류, 식육 추출 가공품, 식육 함유 가공품, 식육 간편 조리 세트를 말합니다. 참고로 만두류, 소스류, 즉석 조리 식품류 등은 식육 가공품이 아니므로 이에 사용된 축산물은 원산지 표시 대상이 아닙니다. 국내에서 제조한 식육 가공품은 배합 비율이 높은 3순위 내의 원료 중 식육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반면 수입 완제품은 그 포장재에 적힌 원산지를 그대로 표시하면 됩니다. 다음은 상황별 원산지 표시 방법입니다. 먼저 모든 메뉴에 사용하는 원료의 원산지가 동일한 경우 메뉴명을 생략하고 일괄 표시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소고기,
국내산 한우, 닭고기 국내산, 쌀 국내산, 넙치 국내산으로 표시가 가능합니다. 단, 같은 품목이더라도 원산지가 다른 여러 재료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섞은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하고 섞음 표시를 함께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정 메뉴에 여러 표시 대상 품목을 혼합하여 조리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원산지 표시 대상인 소고기, 돼지고기, 전복, 낙지 등을 함께 쓰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과 원산지를 각각 표시해야 합니다. 이때 섞음 표시는 하지 않습니다. 조리된 음식에 사용한 원료의 원산지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될 때마다 즉시 원산지를 해당 내용에 맞게 수정해야 합니다. 이때 변경 없이 사용이 예상되는 여러 국가의 원산지를 함께 적는 경우 원산지 혼동 우려 표시로 적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음식점에서 외국산이라고 표시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조리한 음식에 사용된 농산물 가공품의 원료 원산지가 자주 변경되는 경우 포장지에 외국산, A, B, C국 등 또는 외국산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음식점에서는 국가명을 생략하고 외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징어 튀김에 들어가는 오징어가 가공품 형태이며 포장지에 여러 국가명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 음식점에서는 외국산으로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공품이 아닌 생물 원료인 경우에는 원산지가 자주 바뀌더라도 외국산 표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배달앱에서의 원산지 표시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원산지는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한문이나 영문을 함께 표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표시할 때에는 소비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글자의 위치, 크기, 색깔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주의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배달앱에서의 원산지 표시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원산지는 메뉴명 또는 가격 표시의 옆, 위, 아래에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배달앱의 특성에 따라 자막 또는 별도의 창을 이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막 또는 별도의 창의 위치는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그 제품이나 판매 업체를 처음 확인할 수 있는 첫 화면에 표시하거나 제품명 또는 가격 표시 옆, 위, 아래에 붙여서 표시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배달앱에서는 별도의 창을 첫 화면에 표시하여 원산지를 고지하고 있습니다. 이 별도의 창에는 음식명, 대상 품목, 원산지를 함께 표시하여 소비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배달을 통해 음식이 전달되는 경우에는 포장지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포장지에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단지, 스티커 또는 영수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를 위반했을 경우 처분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1년간 농관원, 수품원 홈페이지의 공표, 의무교육 이수 등 행정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거짓으로 형이 확정된 후 다시 거짓 표시로 적발된 상습 위반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2년 내 2회 위반 시 과징금도 부과됩니다. 이번엔 원산지를 미표시한 경우입니다. 쇠고기 원산지 미표시는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쇠고기 식육 종류 미표시는 30만 원에서 100만 원, 돼지, 닭, 오리, 넙치 등 28개 품목 미표시는 각 품목별 30만 원에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표시 위반이 2년 이내 2회 이상 발생할 경우 1년간 농관원, 수품원 홈페이지의 공표, 의무교육 이수 등 행정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음식점 배달앱 원산지 표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